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이수페타시스는 AI 시대의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죠. 정말 대장주인데요. AI 가속기와 800기가 네트워크 등 하이엔드 제품에서 요구되는 초고층 MLB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가 가속화되면서 지난 3분기 매출은 2,96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5%, 전분기 대비로도 22.7%나 개선되었어요. 영업이익은 58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5%, 전분기 대비로도 38.9% 개선됐습니다. 그런데요, 내년에는 연말경에 출시 예정인 AI 가속기 서버렉은 GPU 연결 개수가 기존의 72개, NV70이라고 그러잖아요. 72개에서 144개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단가 상승이 본격화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도 많이 상승했지만 아직도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에서 매수 신호는 언제 나왔고 매도 신호는 언제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트를 봐주십시오. 왼쪽 붉은색 화살표를 봐주세요. 놀랍게도 정말 가장 최저점이었던 4월 9일에 절세 매수 신호인 DMI 교차 신호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DMI 교차 신호는 어떻게 발생하죠? 마이너스 DI가 ADX를 30 이상에서 하향 돌파하면 발생하게 됩니다. 단기 하락이 깊고 빠르게 진행되었었기 때문에 ADX가 43.52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매수 신호로서의 신뢰도가 한층 더 높았는데요. 이후로 정말 대세 상승의 대장정이 시작되었죠. 하지만 계속해서 매수 신호가 유지되지는 않았어요. 중간에 있는 파란색 화살표가 표시된 부분을 한번 봐주십시오. 지난 8월 초순에는 스토캐스틱과 CEO에서 매도 신호가 잡히고 있었습니다. 다이버전스가 명확하게 발생했는데요. 이후로 주가는 단기 조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8월 초순에 그 신호에 모두 매도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이미 6월 16일부터 발생하고 있었던 매도 금지가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뭐뭐 하세요 라는 신호보다 뭐뭐 하지 마세요 라는 명령이 선행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다이버전스의 매도 신호가 완성되었지만 적어도 8월 12일까지는 누구도 매도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실제로 8월 12일 이후부터 조정이 다시 깊게 진행이 됩니다. 전체 조정 국면에서 양봉 하나 발견되지 않았을 정도로 매우 의지가 강한 조정이 진행되었죠. 하지만 조정을 시작한 후 2주가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DMI 교차 신호가 재차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다시 차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절세 매수 신호가 재차 발생한 날이 정확하게 8월 20일이었는데요. DMI가 정확하게 30 이상에서 교차 신호를 보이고 있고 ADX가 3영업일이 지나기 전에 고개를 숙이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매수 신호가 확정된 거죠. 특히 8월 20일을 보시면 개파락이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 개인 투자자들은 보유하고 있던 물량을 주로 털리게 됩니다. 조정의 말단에서 개파락이 발생했고 그와 동시에 DMI 교차 신호가 나왔다면 뭐 딱히 고민할 것도 없어 일단 매수하고 보는 거죠. 게다가 중요한 것은 매수 강화의 출현입니다. 자, 다시 초록색 원형 구간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매도 금지는 플러스 DI가 ADX를 30 이상에서 하향 돌파한 이후 ADX가 3영업일 이내에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발생합니다. 매수 강화가 뭐예요? 말 그대로 추가 매수가 가능한 구간을 만들게 됩니다. DMI 교차 신호가 나온 뒤 스토캐스틱의 %K가 80 이상으로 빠르게 이동할 경우에 성립되는데요. 매수 강화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2단 이상 상승이 가능한 시점이 추가되기 때문에 시장이 다소 흔들리더라도 여유 있게 기다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실제로 9월 초순에는 좀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우리는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9월 중순에는 재차 매도 금지가 걸리고 있죠. 정말 좋은 종목이다라는 거예요. 매수 강화도 생기고 매도 금지도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검정색 원형 구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매도 금지는 심지어 두 개의 원인점을 훼손하면서 일시적인 추세 이탈이 오더라도 매도하지 말라라는 취지예요. 이후로 ADX가 30 이하로 내려가거나 DI 플러스와 DI 마이너스가 교차하고 3영업일 이상 지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11월 14일 현재 시점까지도 매도 금지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전략을 어떻게 세울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년에는 단가 상승 국면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 있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최근에 파동이 다소 좁게 진행되고 있죠. 파동이 좁은 상태에서 무조건 다 나쁜 건 아닙니다만 여기서 전두되면 강하게 넘어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패턴을 관모형 패턴이다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차트를 봐주십시오. 맨 오른쪽 위 파란색 수평선을 그려 넣었는데요. 그곳이 추세 이탈가입니다. 근거는 뭘까요? 조정의 파동이 마무리되기 전에 그 전고점을 넘어섰고 전고점을 넘어서자마자 재차 조정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 만약 파동의 최하단인 10만 4천 원의 시가와 종가가 모두 깨지게 된다면 관모형 패턴이 완성되게 됩니다. 2단 이상의 하락이 전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탈가를 바짝 당겨서 10만 4천 원으로 설정해 두겠습니다. 다만 두 가지를 유의하셔야 돼요. 대장주라는 거는요. 완전히 시세가 꺾이는 순간까지 잘 죽지 않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매도 신호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절반만 매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재차 드림팀의 매수 신호가 나올 경우 다시 그 절반을 채워 넣는 것이 안전해요. 또 매도 금지 상황에서는 매도 신호는 효력을 잃습니다. ADX가 30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DI 플러스와 DI 마이너스의 교차가 없다면 혹시나 매도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매도하지 않습니다.